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방송 출발 증시와이드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김성희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지만 이제는 지난해가 되어버린 연말장 마지막까지 정말 빨갛게 불태운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수익은 어떠셨나요? 넘치는 유동성 속에 동학개미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시장을 참 많이 들어 올렸었죠. 여태껏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수급의 방향이 곧 시장의 방향인 줄만 알았는데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똑똑한 투자로 시장도 오르고 수익도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장이 곧 열릴 텐데요. 올해는 신축년 소해해죠. 그만큼 불마켓 기대해 보면서 올해도 여러분의 투자에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새해에도 미중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군부와 관련 있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이 세 개사의 주식 거래를 곧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35개 기업이 명단에 올랐는데 3대 이통사뿐 아니라 중국의 3대 석유회사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50만 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고 전년 대비 판매 총액은 36%, 생산량은 40%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적으로 신차 수요가 줄었음에도 테슬라 판매량은 급증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르는 가운데 올해 판매량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해부터 무서운 질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비트코인 시세는 장중 3,9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900만 원 이상 오른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으로는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 시장에 편입할 거란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등이 꼽히는데요. 추가 상승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장 IPO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중 화제를 몰고 왔던 SK바이오팜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대량의 매물이 풀릴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 보유 물량 492만여 주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데요. 공모 당시 기관 배정 물량의 37%가량으로 의무 보유 물량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30배에 달하는 물량이라 단기적인 주가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 상승으로 360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64% 상승이었습니다. 375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14% 오르면서 12,88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새해 첫 출발 증시와이드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오늘도 함께 살펴볼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12월 3. 지난주 마감한 2020년 우리 증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세계 경제 7대 이슈 시장 영향과 전략 살펴봅니다. 네, 새해 주목할 만한 월별 이벤트 함께 짚어봅니다. 2021년 코스피를 이끌 최선호 주도주 함께 찾아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주요 4개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2월 30일 연말장 정말 강하게도 마무리가 됐죠. 마지막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장 지난주 12월 30날 수요일까지만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목요일 31일은 납회일이었고요. 1월 1일 금요일 휴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월 30 결국 마지막 날 2,873포인트 사상 최고치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 상승률이 1.88%에 달하는 상당히 강한 폭등장을 연출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과연 1월 4일 2021년 첫 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거래일에 과연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은 상당히 조금 좀 기대 반 우려감 반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 수요일 2020년 연말 마지막 날 사실상 좀 예상치 않은 초강세장이 연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새해 첫 거래일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그림, 큰 긴 호흡 속에서는 어찌 보면 1월 효과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번 달 1월 20일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라는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시장 내 상승 모멘텀이 미리 지금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1월 7일이죠.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확산이라는 어떤 그 우려감은 계속 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체계 합의 타결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우여곡절은 많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9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타결에 이르게 되면서 시장 경기 개선, 경기 확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다라는 부분. 결국은 코스피 지난 24일부터 24, 28, 29, 30 4거래일 연속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 2,873포인트. 주간 기준으로 2.4포인트에 육박하는 마감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3%에 육박하는 주간 기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코스피나 호재 가장 큰 것 뭐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축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FOMC가 유동성을 지속하겠다라는 신호를 연일 보내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4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1분기 경기 개선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미국 정부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그 정책 모멘텀들이
실질적으로 1월 효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미리미리 선반영되어지는 그런 상황. 물론 악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공포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일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좀 연기되어지는, 연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에 사실상 12월 30일이 28, 29, 30, 3일간 수급 변동성 상황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 큰 어떤 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그 되돌림, 반복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소간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행진은 계속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점. 코스피 지수가요, 주간 기준으로요, 9주, 2달이 넘는 기간 연속 상승. 지난 12월 초, 10월 말부터 이제 그 상승 행진을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2010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기준 지난 1년 동안 30%가 넘는, 뭐 저점 대비해서는 50%가 넘는 급등이지만 지난 2019년 12월 30일 마감, 그리고 그 종가 대비 2020년 12월 30일 종가 마감은 19년 말은 2197포인트였습니다. 2020년 말은 2873포인트. 무려 1년 동안 30.8%의 상승률. 여기에는 상당 부분 바이오라는 부분도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IT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소위 말하는 시가 대형 그 업종 대표주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승률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더불어서 지난 2020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2020년 시장의 30% 이상의 상승률을 가지고 왔었던 가장 큰 핵심 배경,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장의 상승을 갖고 왔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뭐니 해도 유동성이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게 됐었고, 그렇다면 2021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니면 유동성의 힘을 빌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소프트 랜딩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러운 바톤을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2020년은 어찌 보면 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장,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상승한 시장, 이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 거품, 버블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을 핵심 지어지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경기 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유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 장세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결국은 2021년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이 넘치는 유동성 안에서 시장이 끌어올려졌는데 새해에도 과연 이 유동성이 지속이 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사상 최고가 마감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산타 랠리가 이어지고 또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그런 기대감 함께 받아갔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볼까요? 예, 다우지수는 여전히 3만 포인트
포인트 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S&P 500 역시 4,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나스닥 역시 12,000포인트 위에서 특히나 13,000포인트를 조만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지난 연말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점. 연간 기준으로 살펴봤더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30%가 넘는 30.8%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다우지수는 7.3%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S&P 500 16.3%의 상승에 그쳤고요. 나스닥이 무려 43%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우지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 S&P 500 역시 4,000포인트를 향해서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여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 유동성의 훼손 없이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확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개선이 실질적인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동성의 힘,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 맞물리게 되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 국면. 이 부분이 결국은 지난 연말에 나타났었던 산타 랠리와 1월 효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우리들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분명한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한 긍정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고용 지표가 개선되었다라는 부분,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 숫자였습니다. 신규 실업자 수가 2주 연속 감소. 신규 실업자 수가 감소된다라는 얘기는 고용이 그만큼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전주 대비 2만 명이나 신규 실업자 수가 감소되어지는 80만 명 언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사실상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가, 그리고 경제 재봉쇄 조치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자 수의 감소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경기 확장, 경기 개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더 큰 부분은 어찌 보면 신년, 새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 확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로금리의 지속, 초저금리 상황의 연장 국면, 유동성이 지속된다. 유동성이 최소한 2021년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2020년 장을 이끌어왔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유동성이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유동성이 과연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국은 시장 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사이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어지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양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상승 기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힘을 보태는 부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부분. 결국은 코로나,
근데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안겨다준 코로나 백신의 개발.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어지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코로나 극복이라는 부분과 맞물리게 되고 코로나의 극복은 결국은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V자 회복, 실질적인 금융시장은 V 반등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실물 경기는 아직은 V 반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V 반등이 보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어떤 그 접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지표 부분에서 V자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유동성 장세를 뒷받침하게 되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실적 장세,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중심의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그럴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연말 우리 시장의 장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월장 그리고 2021년 장 전체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새해의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 연말 장이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고점에 대한 부담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핵심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사실은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사실상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12월 30날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1.88% 거의 뭐 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간 기준으로 4.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들. 사실상 여기에 명확한 배경, 명확한 원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 그리고 2021년을 바라보는 기대감의 선반영 정도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김상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0년 마지막 주 시장의 상승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아니면 고점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펀더멘탈에 근거했다라면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다라기보다는 유동성의 힘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평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면 시장 기대감은 유동성이었고 1월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우려감은 분명히 밸류에이션과 차익 매물의 출현 가능성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큰 그림 속에서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상승 추세는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꺾일 것 같은 그런 자그마한 어떤 힌트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 상당 기간 지금 현재의 유동성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지속되고 그러면 상승 추세는 유효한데 다만 종목별 슬림화, 차별화,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종목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그 초입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종목별 슬림화, 차별화 서서히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종목별 차별화의 방향성은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제 4분기 실적이 임박하고 있죠. 종목별 차별화는 분명히 4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성장주 쪽으로의 슬림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종목별 차별화와 성장주의 슬림화. 성장주의 슬림화는요.
1월 효과에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발 모멘텀이 주요하게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난주, 지지난주 9주 연속 코스피 지수의 상승, 이로 인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가의 하락이거나 아니면 실적의 개선인데,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 전망치의 움직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 주말 전반적인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컨센서스가 조금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치를 우리 시청자분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단 업종별 슬림화, 여기서는 종목별 업사이클 진입하는 업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 업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 4분기가 아니라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업사이클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업종군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슬림화에 대한 상당히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 대비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금 좀 이번 주로 좀 좁혀보죠.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할 이슈 좁혀본다라면 미국 이제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1월 5일입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과연 상원에서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과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1월 7일 목요일이죠.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지금 선행 PER이 12개월 선행 PER이 시장 평균 PER이 14배인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백신 노이즈, 오늘 아침에도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1차 접종을 한 외국 의사 한 분이, 외국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 7일 후에 확진이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 지금 접해오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불안한 요소들의 뉴스 플로우가 많아지게 된다라면 조금 백신 노이즈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럴 가능성,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신과 관련된 백신 접종 후 안전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그 이벤트나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PMI 지표 자세하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5일 저녁입니다.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일 날은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일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8일 미국의 12월 실업률, 그리고 그 7일 날 아침에 또 이제 저 부분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 큰 그림 속에서 이제 PMI 지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미국 상원 결선 투표, 이 세 가지 정도 유의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휴 동안 한국은행이 2021년 세계 경제를 좌우할 7대 이슈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바이드노믹스, 미중 관계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과 또 시장 영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런 발표를 한 배경,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라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가지의 2021년을 좌우할 만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이슈들 7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그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성장 전략을 지난 11월 달에 전략을 바꾼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그 실질적인 엑스큐션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 패권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 간의 불균형감. 그리고 마지막, 바이든 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요소, 이 부분은 친환경과 바로 물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 한 3-4가지 정도 우리 시청자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세계 경제를 뒤바꿀 만한 매우 중요한 이슈다.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 2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의 확산, 대중화, 이 부분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백신 접종을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경기 회복을 빠르게 회복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코로나19의 백신, 그 백신 자체를 얼마만큼 빨리 접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빨리 대중화가 된다라면 경기 회복은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물 경기에서 U자형 반등이 아닌 V자 회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유동성 쪽에서의 미세한 변화와 함께 실적 장세로에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여기 두 번째는 바이드노믹스가 되겠는데, 바이드노믹스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20일 미국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연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얼마만큼 부드럽게 상하원과 의회와 충돌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 내갈 수 있겠느냐. 그 중에서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히나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를 내서 실질적인 실현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 새로운 테마주의 출현이라는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성장이라는 소위 말하는 증권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글로벌 패권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유로존과 미국 간의 갈등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도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지난 1월 신정 연휴 때 나타났었던 가장 큰 우려감은 어찌 보면 브렉시트 이후, 브렉시트 직후 나타나는 유로존과 미국 간의 어떤 그 패권 전쟁, 서로 간의 무역 갈등까지도 확대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뉴스플로우가 나타났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글로벌 패권 전쟁, 이 부분도 글로벌 우리 증권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불확실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역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효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신정부 정책 모멘텀, 그리고 1월에 기업들이 이제 성장 로드맵 발표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거대 기업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랄지,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차랄지, 그리고
해외에 있는 뭐 아마존이랄지 테슬라랄지 애플이랄지 기업들의 성장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통상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1월 효과가 분명하게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 7대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새해인 만큼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더 들어가서 각 월별로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슈는 7가지 이슈를 찾아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월별로 과연 우리가 핵심적인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각 월별. 근데 2021년 증시 화두라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백신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금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신의 V와 VAR인데 백신의 V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그 바이든 신정부의 아메리카 그리고 레이트라는 금리라는 부분에서의 R 이렇게 세 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백신 집단 면역에 과연 성공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집단 면역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은 경기 회복하고 경기 회복 속도랑 바로 맞물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과연 1월 20일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지게 될 것이냐 변동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금리 지금 현재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최소한 3, 4년간 지금 현재 저금리 기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미세한 변화 가능성, 금리는 그대로 두되 채권 매입의 어떤 그 테이퍼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유동성 기조의 미세한 변화 여부 이 부분이 시장을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고민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라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매우 중요한 핵심 이벤트 있습니다. 1월은 조지아 투표와 그다음에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이 있죠. 신정부 출범입니다. 2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글로벌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됩니다.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경제 회복 속도를 판가름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될 것이다. 3월 초에는 중국의 양회가 전인대화 정협이 이제 실시가 되죠. 중국 양회 지난해 말 새로운 전략, 경제 전략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와 연결을 시키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4월에는 우리나라 재보궐선거 진행이 됩니다. 5월에는 연기되어진 다보스 포럼이 열리게 되죠. 6월에는 EU 정상회담이 있고요. 7월 도쿄 올림픽 지금 현재 예정에 있습니다. 8월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유동성의 영향, 유동성의 힌트를 줄 만한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8월 시장을 조금 시장 내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10월에는 중국 국채가 이제 편입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부분에서 유동성의 쏠림 현상 또 우리가 그 생각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각 월별 이슈, 월별 이벤트 꼭 염두에 두시고 상반기에는 조금은 좀 모멘텀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하반기에 있는 8월에 있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 이와 맞물린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 조금 좀 생각해 될 필요가 있다. 신정부 출범과 백신 모멘텀은 연초에 강하고 하반기에 좀 약해질 가능성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잭슨홀 미팅에서 혹여나 금리를 직접적으로 인상은 안 하더라도 유동성을 조금 좀 조일 수 있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고 이번 상반기 모멘텀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각 시기별 이벤트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제 어떤 섹터와 업종이 주도를 할 것인지가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를 올 한 해 주도주로 또 꼽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PER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 좀 싸다 이러는 평가고, 또 2차 전지 쪽도 유망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볼까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리서치 센터장들 그리고 뭐 이제 그 자산 운용 전문가들 이 부분들 이제 그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IT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전차 군단. LG그룹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전장 부품 사업을 그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미 지정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장 사업이 뭡니까? 결국은 IT를 기반한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전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소위 말하는 공룡 IT들, 공룡 기업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장 부품 사업을 그들의 미래 핵심 동력 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IT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그 업종에서는 2차 전지 사업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PER도 나름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PER 15배. 뭐 그 실질적으로 애플의 34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배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PER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8.8배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170배, BMW가 8.9배, 토요타가 15배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이거죠. 왜 리서치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왜 매력도를 밸류에이션으로만 평가를 할까? 성장 쪽에서는 왜 생각을 안 할까?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소위 말하는 경쟁자 분석이라는 부분들 통해서 상대적인 매력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2021년 우리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업종별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전차에서 자동차와 IT에서 파생되어진 전차 군단에서 파생되어지는 4차 산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자율주행, 5G 그리고 컨텐츠까지 아우르게 된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연말과 지금 현재의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만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만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유동성이 지속되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투자 전략 제가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4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고 다만 9주 연속 상승을 한 시장 그리고 지난주 코스닥 시장 5%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그럼 가격에 대한 부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속에서 종목별 슬림화, 업종별 차별화 너무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1월 효과는 분명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신정부 출범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적 장세로의 기대감 분명히 나타나게 되면서 1월 시장 유동성과 실적에 다소간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혼용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장의 전개 가능성이 높겠다. 가장 중요한 것. 작년 우리 시장을 상승시켰던 그리고 12월 장을 만들었었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동성과 코로나 백신. 코로나 확산이 시장을 누를 것 같았지만 누르질 못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는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1월 달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유동성의
어떤 그 지속이 될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유동성 지속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지금 현재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평준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코로나 백신과 맞물리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어우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모멘텀 관점에서.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들. 시장은 성장주 찾기에 매일 목마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그 4차 산업 성장주, 결국은 2차 전지, 5G죠. 2차 전지와 5G, 그리고 자율주행, 컨텐츠. 결국 이쪽으로 시장 관심 모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시청자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와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영하 9도 보이고 있고요. 춘천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낮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산간,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5cm, 그 밖에 전라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수원 영하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5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면서 점점 추워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맹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